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처음 오픈할 당시부터 온라인 북퀴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콜라스틱 리프로의 렉사일 퀴즈와 르네상스 러닝의 AR 퀴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외국 도서에서 북퀴즈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설명회에서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다른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북퀴즈 왜 푸나? 책을 즐겁게 읽으면 되지. 굳이 북퀴즈를 풀어야 되나? 굳이 아이들한테 꼭 시험을 보면서 결과를 체크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퍼플 아카데미는 학원이고, 학원에서 아이들의 학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또 아이들의 정독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는 북퀴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북퀴즈가 단순히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퍼플 아카데미를 4년 동안 운영을 하고 오랫동안 북퀴즈 프로그램을 연구해 보면서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각 그 퀴즈 프로그램마다 특징이 있는데, 렉사일 퀴즈나 아니면 리프로 퀴즈를 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점진적으로 역량을 향상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과정에도 뭔가 문제를 풀어본다던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확인을 하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독서에도 독서를 아이가 스스로 했을 때 인풋 프로그램에 기반해서 아웃풋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아웃풋의 방향을 잡아줘야 또 다른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오는 과정에서 아이가 조금 더 점진적 향상을 보이면서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물론 책 내용만 보고 아이가 책을 보고 사고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북퀴즈에 단순히 너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어? 아니면 이 책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야? 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온라인 북퀴즈 프로그램을 좀 비교를 하자면, 렉사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추론이나 아니면 단어의 좀 다른 의미, 아니면 유의어,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르네상스 러닝의 AR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독에 초점을, 어렸을 때는 정독이나 아니면 아이가 스토리를 이해했는지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 좀 레벨이 올라가서 6점대 7점대 넘어가면 르네상스 러닝에서도 AR 퀴즈 프로그램에서도 추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추론이라고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책을 읽을 때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이제 책을 읽을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레벨에서 들어가서 이제 내가 책을 2번 정독을 하고, 어렸을 때 단계가 한 3.0 미만일 때는, 렉사일이 한 300 미만일 때는 2번 읽기를 추천하고 있죠. 그래서 2번 정독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북퀴즈를 보는데, 이 북퀴즈를 볼 때 아이들이 뭐 작가가 누구냐라는 질문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스토리를 물어보는 내용도 물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정리하는 약간 서머리의 역할, 어떻게 보면 라이팅에서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와요. 이렇게 아이들이 북퀴즈를 풀면서 조금 더 내가 읽은 책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스스로 느끼는 거죠. 저희가 퍼플 아카데미 맨 처음에 시작하고 저희 학부모님들이 이제 단톡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스콜라스틱 리프로에서는 작가를 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요. 작가, 아서, 문제가 많은데 보통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작가를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북퀴즈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해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라고 하니까 작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 표지를 열고 작가를 찾아보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십니다. 작가가 왜 중요할까요? 작가가 중요하죠. 그쵸? 사실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작품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쵸? 우리도 성인들도 어느 작가가 이 작품, 어느 작가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 작품은 어떤 성향이겠네 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투의 문체가 나오겠네. 예, 이거는 여러분 자주 보시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드라마 작가가 썼느냐에 따라서 아, 그 스토리는 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작가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작가를 보는 습관을 정말 책을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아이들이 퍼플 아카데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이거 작가가 누구지? 하고 봅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 작가를 안 보고 넘쳤는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야 라고 이렇게 딱 알아차리더라고요. 글만 보고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소설책 많이 읽다 보면 어디에서 뭐 신문이나 아니면 국어 예문에서 이렇게 글만 읽어도 이거 누구 작가 같은데?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가의 보이스, 그 작가만의 특성, 예, 보이스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문제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간과하고 넘어갔던 내용을 문제로 나와서 틀릴 경우에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읽었구나. 책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자기 정화작용, 어떻게 보면 자기 학습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북퀴즈를 많이 풀면서 책을 읽는 관점이 좀 다양해집니다. 우리가 독서 퀴즈를 할 때요. 독서 퀴즈를 저도 예전 회사를 다니면서 프로젝트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독서 퀴즈 만드는 게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독서 퀴즈들이 제가 이제 딱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스토리, 아니면 뭐 기차역을 물어볼 때 어느 기차역 다음은 무슨 기차역,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책에서 내용을 발췌해서 그냥 스토리 기억용으로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미국의 르네상스 러닝이나 아니면은 렉셀 프로그램을 봤을 때 단순히 스토리 기억용으로만 문제는 거의 드물고, 스토리를 종합해서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좀 놓칠 수 있는 디테일을 끄집어내서 책을 좀 정독을 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이 아이의 성향이나 아니면 주인공의 뭔가 시점을 좀 파악하는 문제들 해서 다양하게 북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아카데미에서 한번 토플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토플 주니어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토플 주니어 시험을 상당히 잘 봤습니다. 학습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초기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적인 부분이 저는 좀 원장으로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 리터러시 스킬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어느 부분을 채워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막 만점자도 나오고요. 상당히 고득점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쭉 찾아가 보니까 이 북퀴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책을 읽고 북퀴즈를 풀면서, 그 북퀴즈를 풀면서 내가 다음 책을 읽을 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봐야지,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정독도 잡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스스로 사고하는 독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가 그냥 책을 내가 좋아해서 읽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책을 읽는 시점이 달라지면서 독서가 학습과 연계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북퀴즈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렉사일 몇 점이야, AR 몇 점이야, SR 몇 점이야,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책을 읽고 북퀴즈를 한 권 한 권 풀어가면서 이 북퀴즈에 나왔던 내용을 스스로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음 책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아이의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형성되는 과정이 이 북퀴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빨리빨리 풀어 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북퀴즈를 풀 때 어떤 점이 어려워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점을 좀 간과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함께 오늘은 봐주세요.
그냥 "너 몇 개 틀렸어."라고 하시고 넘어가면 아이도 그냥 퀴즈를 맞는 결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어? 이런 문제를 놓쳤어? 책에 어디에 나왔었어? 아, 작가들을 몰랐구나. 우리 다음부터는 작가를 자세히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이는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독서 역량을 갖게 됩니다. 가장 좋잖아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책,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을 보면서 스스로 학습과 연계해서 아이 것으로 남는 독서를 하는 과정은 사실 그 어디서도 잡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